상사의 배열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4명씩 서로 잘 아는 사람끼리 한 조를 만듭니다. 몇 명? 4명씩. 자, 그러면 이 4명씩 한 조가 됐다면 한 사람, 우리가 그 스피치 교육에서 이걸 많이 활용하죠. 파워 스피치, 파워. 이건 뭐냐면 폭탄이에요, 폭탄. 한 사람에게 파워 칭찬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4명의 조를 만들어서 이 3명이 한 명에게 계속 칭찬을 하게 만들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집단 조명을 받았잖아. 집단 칭찬을 받았잖아. 엄청난 파워풀한 상태가 되지. 이걸 우리는 파워 칭찬법이라고 하죠. 그와 똑같은 방법이에요. 이건 뭐냐면 4명이 한 조로 이루어서 순서대로 한 명이 나오고 나머지 3사람이 그 사람의 성격 특성에 근거해서 어떤 이야기를 지어내서 해주는 거예요. 4명이 조를 이루어서 한 사람이 나오면 이 사람의 성격에 근거를 해서 나머지 3사람이 창작, 지어내서 이야기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훈련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거 소설일 수도 있고 창작일 수도 있죠. 그러면 이러한 이야기를 들은 이 앞에 나온 사람은 그걸 들은 이후에 자신의 그 느낌, 소감을 발표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이 3명이 다시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계속 그 과정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 4명이 전체가 모여서 나중에 이 4명은 서로를 관심 있게 보고 그에 대한 이야기까지 지어냈으니까 이야기 풍성한 이야기가 나오죠. 경계를 많이 열었잖아요. 이 4사람 간에는 납부가 형성된다. 그럼 그 집단이 4명 여러 거였다면 나중에 전체를 대상으로도 가능해요. 한 명을 불러내고 전체가 이 한 명에게 아까와 같은 그 사람의 성격에 기반한 어떤 스토리를 만들어내서 발표하게 하는 그런 과정도 있다 이 말입니다. 이건 집단원의 친밀감과 유대를 높여줍니다. 다음 만져보기예요. 만져보기. 이것도 아주 재미있는데 요즘은 이런 부분을 이제 조금 민감하게 또 적용시켜야 될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서로 이성적인 관계에서 이성적인 건 남녀 관계에서 이런 부분도 조금 가려서 적용시켜야 됩니다. 자, 4명이 한 조가 되어서 앉게 만듭니다. 4명이 한 조가 되어서. 그러면 한 사람이 이제 눈을 감고 3사람이 한 명씩 손을 내밉니다. 한 사람이 눈을 감고 있는데 3사람이 각자 손을 이렇게 내밉니다. 그럼 눈을 감은 사람은 그 내민 손을 전부 다 만집니다. 만지고 이 손이 누군지를 맞추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게임 형태에 비슷하죠. 그 누구의 손인지 자기 체험에 대한 이야기라고 알아차렸는데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서로 이제 주고받는 그 과정이에요. 쉽잖아요. 간단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간단한 속에서 우리는 뭘 하나요? 눈을 감은 상태에서 내가 스킨십을 하면서 그 사람의 내가 알고 있던 그 전에 그 사람을 떠올려야 돼요. 그 사람과 일치되는 부분에 그걸 찾아야 되니까. 쉽지는 않지만 내가 그걸 찾았다면 이 사람과 나는 아주 긴밀한 유대를 갖고 있는 것이고 그러한 이미 납부가 형성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고 이후에 이제 4명이 다시 한 사람씩 짝을 골라 마주 앉은 후에 이제 눈을 감고 아까보다는 조금 더 이제 나갑니다. 눈을 감고 다른 사람이 얼굴을 만지게 만듭니다. 눈을 감고 있는데 다른 사람의 눈을 감으면서 다른 사람의 얼굴을 만질 때의 느낌 어떨까요? 피부의 느낌, 골격의 느낌 이런 느낌을 눈을 감은 상태에서 하는 거예요. 이때 눈을 감은 사람은 자기가 그 사람이 손이 닿을 때 어디가 불편한지 거부스러움이 있을 수가 있거든. 또 어디를 만질 때는 괜찮은지 이 부분을 만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남을 만지고 또 남이 나를 만질 때 우리는 이미 그 사람과 접촉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 속에서 내가 불편함이 있다면 그건 나에게 눈을 꺼져 떤 후에 당신이 이게 볼을 좀 더 세게 누를 때 나는 불편했다. 그럼 내 감각에 대한 솔직한 부분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별것 아닌 거에 나는 그동안 이게 많이 예민해 있었구나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자기가 눈을 감았는데 그 경험을 하는 게 세 사람이 한조니까, 네 사람이 한조니까 자기가 눈을 감고 나면 다음에 뭐 돌아가면서 해보니까 그걸 자기가 주관적, 객관적 입장에서 모든 경험을 하게 되면서 점차 경계가 더 확장되고 전체 세상을 만들어주죠. 그래서 다양한 감정을 접촉하게 만드는 게 이 훈련 방법입니다. 자, 제3의 인물에 대한 환상입니다. 이것도 4명이 한조가 되어서 함께 만듭니다. 모두 눈을 감고 자신의 삶에 대해서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합니다. 그러면 자신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그 같은 가공의 인물을 상상해서 환상을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내 삶에서 만약에 오빠가 있었다면, 내 삶에서 형님이 있었다면, 내 삶에서 동생이 있었다면, 만약에 이제 부모가 없는 사람이면 내 삶에서 아빠가 있었다면, 내 삶에서 엄마가 있었다면, 이건 뭐냐면 가공한 인물이죠. 실제는 없는 가공한 인물이에요. 그래서 그걸 환상을 경험하게 만든 이후에 자신의 그 환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합니다. 그럼 그 이야기를 듣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에 대해서 또 소감을 이야기를 합니다. 쉽게 하면 내가 만약에 내 삶에서 이제 아빠가 없었던 사람이 아빠가 있었다면 나는 지금과는 전혀 다른 내 삶을 살고 있을 것이다. 아빠로 해서 이런 것들을 나는 못 받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힘들었는데 그게 있었다면 지금의 내 이런 부정적인 힘든 상황은 없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자신의 그걸 발표하게 만듭니다. 그에 대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소감을 이야기하고 그건 또 돌아가면서 내 사람이 한조가 됐으니까 이런 과정을 겪는 겁니다. 그럼 이건 자신의 숨겨져 있는 어떤 욕구 또 자신의 채워지지 않는 결핍 이런 것들을 발견하게 만들고 그것을 표현하게 만들고 해서 그 감정들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러한 훈련 방법이죠. 다음은 박수입니다. 박수. 요거 이제 우리가 집단 치료급에서 거의 마지막에 이걸 적용시켜요. 마지막에 박수는 집단원들이 원을 이루어 이제 전체 둥글게 둘러앉습니다. 그리고 한 명이 차례로 가운데로 나가는 거예요. 가운데로 나가서 자기가 자기 이름을 크게 외칩니다. 나머지는 뭐 할까요? 박수를 치면서 하늘로 와 이러는 거예요. 그 집단 속에서 혼자 들어가서 자기 이름을 나는 홍길동이야 나는 홍길동이야 계속 할 때 옆에서 뭐 해준다? 화로하고 박수를 계속 해주면 이때 이 사람은 뭐 될까요? 자신의 그 이름을 부르고 자신의 존재를 느끼면서 그에 대한 엄청난 지지 격려를 받고 있으면서 자신의 자존감이 엄청 채워지는 상태가 되죠. 이때 중앙에 있는 사람은 뭘 해야 될까요? 손을 흔들면서 마치 자기가 뭐 큰 나라의 대통령이나 된 것처럼 훌륭한 연예인 스타가 된 것처럼 손을 흔들며 담대해주는 이런 걸 실제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 속에서 자신은 뭘 받고 있냐면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고 자기가 이 삶의 내 인생의 주인공이다. 스포트라이트 효과를 얻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의 자존감을 채워주는 것으로서 이 집단 치료의 마지막을 장식한다면 아주 긍정적인 그런 결과를 내지 않을까? 이상으로 게스트하트 심리 치료에 대한 부분은 전체 강의를 이제 오늘로 마무리를 합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이 물론 제가 이 강의 중에 모든 걸 다 100% 여러분이 전해드릴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게스트하트 심리 치료의 핵심적인 그러한 원리, 그러한 기법들에 대해서 최대한 여러분들이 쉽고 간단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제가 구성을 해서 강의를 했고 중요한 건 이 강의를 내가 들었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수업을 통해서 얻어한 그러한 원리와 기법들을 여러분들 현장에서 접목하고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내가 그동안 공부했던 게스트하트 심리 치료의 이러한 부분들을 10배, 100배로 더 증폭시켜서 활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리고 이
게스탈트 심리는 바로 NLP의 세 가지 기둥을 형성하고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NLP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NLP는 사람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NLP는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세 가지를 추구합니다. 건강한 삶, 성취하는 삶, 행복한 삶을 추구합니다. 이번 게스탈트 심리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앞으로 더 성취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